안녕하세요. 맛있는 이야기의 준우입니다.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달달함이 전해지는 설탕이 듬뿍 뿌려져 있는 도너츠. 이번 시간에는 전쟁 한복판에서 도너츠를 만들어 나누어주던 도넛 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은 단맛이 나는 군것질을 먹고 싶어 합니다. 평소에는 잘 보지 않았던 초코파이가 소중하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 군인들이 초코파이를 좋아했었다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도넛이 아닐까 합니다. 6월의 첫째 주 금요일은 국가 도넛의 날이 있을 정도인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빼빼로데이가 있긴 하지만은 도넛데이 기념일이 생각나게 된 데에는 세계 1차 대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 기간에는 물자가 부족하기 마련이지만은 1차 대전은 그 중에서도 사정이 더욱 열악한 전쟁이었는데요. 사정이 나은 미군은 다른 유럽의 군대에 비해 물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병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다 건너 본국에서 건너온 통조림 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미군들이 가장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은 도너츠였는데요.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아침, 점심, 저녁 내내 순무만을 먹던 독일군 입장에서는 부러운 소리였지만은 미국의 병사들은 이를 좀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전선에 미군 병력들이 투입되면서 당시 구세군 대장이었던 에반젤린 부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도너츠가 필수 장비도 아니었기에 군 당국은 크게 지원을 해주진 않고 허가만을 내어주자 에반젤린은 미국을 위해 무급으로 일을 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요. 위험한 전쟁터임에도 불구하고 1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는데 모두가 젊은 여성이었고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스텔라 영이라는 16살의 소녀였습니다. 그녀들은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후방에서 만들어 식어버린 도너츠는 통조림 음식이랑 다를 바가 없다 해서 총을 들고 헬멧을 쓰고 밀가루 봉지와 함께 최전선으로 달려갔습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프랑스 최전방에서 반쯤 쓰러진 오두막을 발견하고 에반젤린 부스 헛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도너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는 이들에게 지원이 없었던 터라 기초적인 도구가 부족해서 밀 때는 포탄 탄피로 냄비 대신에 헬멧에 기름을 넣고 튀겼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도너츠의 개수는 7개. 이렇게 하루 종일 튀겨서 첫날 150개의 도너츠를 병사들에게 제공하였는데요. 도넛걸들의 소문이 나서 많은 병사들이 몰려들었고 첫날 150개를 시작으로 다음날은 300개. 점점 도넛의 개수는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늘어나는 지원과 어느 정도 시설이 구축되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최대 9,000개까지의 도넛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도넛걸즈의 영향이 커지자 미군은 대대적으로 선전물을 만들어서 적진에 뿌렸고 자연스럽게 순무만을 먹던 독일군의 사기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명의 소녀들로 시작했던 도넛걸즈는 1차 대전이 끝나갈 즈음에는 250명이 넘는 큰 부대가 되었고 전쟁이 끝난 날까지 도너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들은 도너츠 말고도 팬케이크도 함께 만들었는데 이런 도넛걸즈의 봉사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1938년 구세군 시카고 지부에서는 도넛데이를 만들었습니다. 도넛걸들의 봉사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2차 대전의 전쟁 영웅인 조지 패튼의 조카인 진 패튼도 도넛걸즈 부대에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도넛 회사들도 이날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도넛데이 같은 경우에는 던킨 도너츠에서는 구매 조건과 상관없이 1인당 1개 도너츠를 제공하였고 크리스피 크림에서는 인스타그램에 오리지널 도넛 패트리 슬로건을 공유하면 무료로 도넛 1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 있는 기념일 도넛데이와 전쟁터에서 활약한 도넛걸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